안녕하세요. 북소년 사이가 카페 여러분. 이번에는 2019학년도 역사 사료 해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문을 읽고 한번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주, 획, 통주성, 외, 수와, 남부, 각사, 금, 의, 수지, 봉, 일전, 이, 병, 300여인, 송, 흥하진, 유, 강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내릴 강이라는 글자인데요. 내릴 강도 되고 항복할 항도 되는데 여기서는 강자보다는 항복할 항이 되겠죠. 자, 보면은요, 이제 계단은 거란입니다. 거란, 주는 한문에서는 임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거란 왕이 통주성 밖에서 별을 수확하던, 숫자는 거둘 숫자는 수확이란 뜻이죠. 별을 수확하던 남부입니다. 산의 남자하고 며느리 부자인데요. 이럴 때는 남자하고 여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별을 수확하던 남녀를 포획하다, 사로잡다 이런 뜻이죠. 사로잡아서 각각, 각사, 금의, 각각 금의, 비단 옷을 하사하고 종이로 쌓여진 화살 하나를 주며 군사 300명을 어디로요? 흥하진으로 보내어서 황복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전봉, 유서, 왈입니다. 앞에 있었던 그 쌓여진 화살 있죠. 그 쌓여진 화살에 유서, 글이 있습니다. 왈. 이제 그 왈 다음에는 이제 글 내용이 나옵니다. 짐이 전 왕송 복사 조정 기래 유의 금 역신 강조 고 친솔 정병 이임 국경 여 등 금강 금 강조 송 가전 편즉 회군 불연 직임 개경 살여 처자라 했어요. 처노입니다. 처노라. 자, 이 부분이 지금 그 쌓여진 화살 속에 있는 글의 내용입니다. 자, 같이 보면은요. 짐이 전 왕송입니다. 왕은 그 고려의 목종의 그러니까 목종의 이름이 왕송입니다. 그러니까는 짐이니까 거란의 왕이겠죠. 거란 왕이 이 고려의 왕을 그냥 이름을 함부로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료는 함부로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원래는요. 그러니까는 짐이 전 왕송이 복사입니다. 복종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은 전 왕송이 조정을 복종하고 섬겨온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는 거란을 누가요? 전 왕조 목종이 섬겨온 지가 오래되었다. 이제 이 말이죠. 금 역신 강조입니다. 지금 역신 반역의 신하인 강조가 고 이제 뭡니까? 고는 그러므로 뭐뭐 때문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반역의 신하 강조 때문에 친솔 친자는 친할 친자인데 직접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직접 정병 정예 병사를 말하죠. 직접 정예 병사를 거느리고 임이 임국경이라 했습니다. 임이 나라의 국경의 임은 어디에 도달했다, 올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국경에 임하여서 여 등 너희들의 무리죠. 너희들의 무리가 그다음 핵강조 송 가전이라 했습니다. 이때 가짜는 말탈 가짜, 뭐 수레 태울 가짜인데요. 함부로 태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임금 수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가 나오면은 왕이나 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짐 앞에 누구를요? 강조를 사로잡아서 보내오면은 곧바로 회군할 테다. 불련 뭡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직임 개성이라 곧바로 개성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처와 자식들이죠. 처와 자식들을 사로잡아 죽일 테다 이 말이죠. 이제. 자, 나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흥하진 선, 기,
선 기병 12,000, 복 산곡중, 이 대승 관 우피, 색 성동 대천 이 대지라 했습니다. 자, 흥하진입니다. 이제 흥하진에 이르러서 선 기병입니다. 기병 12,000명을 선발합니다. 2,000명을 선발해서 복, 제가 봐서는 한문 그 이제 유교적 사상을 갖고 있을 때 이 복자는 엎드린다는 예를 갖추는 건데, 이런 역사적 사료하고 군대와 관련돼 나올 때는 항상 이 엎드릴 복자는 매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골짜기 가운데에 매복하여서 이 대승관 우피입니다. 대승은 큰 밧줄을 뜻합니다. 큰 밧줄로 우피, 소 가죽이죠. 그러니까 큰 밧줄로 소 가죽을 꿰매어서 뭘요? 성동 대천입니다. 성 동쪽에 있는 큰 시냇물을 색 막은 겁니다. 막은 것. 이 색자는 변방세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막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색자로 쓰이지만은 이제 수자리 있죠. 변방 지키는 그 나라의 이제 맨 먼 지역들이죠. 그럴 때 나타날 때는 세자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색입니다. 그러니까 성 동쪽 큰 시내를 막고 이대지라 기다렸다입니다. 기다렸다. 적지 결 세 발복 대패지라 했습니다. 적이 이르렀습니다. 적이 이르르니까는 결색입니다. 막아놓은 것을 결자. 결자는 우리가 함자 공부할 때는 결단할 결, 맺을 결 이런 말이 있는데요. 결자 근처에 물이라는 의미가 보이면은 물을 터다입니다. 터다. 그러니까는 막아놓은 것을 터가지고 발복 뭡니까? 복자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매복이라고 했죠. 매복병입니다. 매복병을 일으켰다입니다. 그러니까 매복병이 나온 거죠. 이제 매복해가지고 싸우려고 나온 거죠. 그래서 대패지. 크게 패배시켰다입니다. 크게 패배시켰다. 손령, 인병, 직추, 경성, 민첨, 추급어, 자주, 내구산, 우대패지라 했습니다. 손령, 소손령이 인병입니다. 직접 병사를 이끌어가지고 곧바로, 직자는 곧장, 곧바로 이런 의미를 뜻합니다. 곧바로 경성으로 나아가니, 그러니까 소손령이 병사를 직접 이끌어가지고 경성으로 직접 갑니다. 가니까는 민첨이 어떻게 합니까? 자주 내구산에 뒤쫓아 와가지고 또한 크게 패배를 시켜버렸다. 우대패지라 크게 패배시켰다. 시랑 조원 우 격어 마탄 참수 만여급이라 했습니다. 이 마지막에 급자는 무슨 뭐 품계라든지 벼슬을 나타낼 때는 등급이 되는데, 이 사람을 죽이거나 앞에 머리 숫자가 있으면 모가지 급자입니다. 수급을 나타낼 때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시랑 조원은 마탄에서 또 공격하여서 얼마를 뺐습니까? 수급 100만을 베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사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료는 저도 보면서 참 어렵다고 해야 하는 건지 쉽다고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너무 그 뭐랄까 하나하나의 용어에 역사적인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지 알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대명사들이 너무 많아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료였습니다. 자, 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효무, 즉이, 수세라 했습니다. 효무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효무가, 효무, 짓, 뭐 왕이나 사람이 나오고 지자가 나오면은 무슨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이르러서 이런 말은. 그러니까 효무에 이르러서 즉위한 지가 수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효무 때에 즉위하여, 그러니까 효무가 즉위한 지 수년이 되었다 이거죠. 몇 년이 흘렀다 이 말이죠. 도비, 름유, 개만, 이, 부고, 여화제라 했습니다. 도비입니다. 도읍 도자하고 비루할 비자인데요. 도읍 도자는 도성을 뜻하는 거고요. 비자는 도성의 외곽 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변방이나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도성이나 변방에
름류입니다. 름류. 창고인데요. 창고 름자하고 창고 유자인데 이거는 곡식 창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읍과 변방의 곡식 창고는 모두 꽉 차고 뒤에 있는 부관은 관아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는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외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관아의 창고들은 뭡니까? 재화가 넘쳐난다. 남아났다 이 말이죠. 그 밑에 줄 보겠습니다. 우흥, 10만 여인, 축위, 삭방, 전조, 심, 요원, 자, 산동, 함피, 기로라 했습니다. 또 10만 여인입니다. 흥자 있죠. 일어날 흥. 일어날 흥자는 그냥 뭐 앉았다 일어섰다 흥이 일어났다 이 말이지만 여기서는 10만이 일어났다는 뭡니까? 10만 명을 징발했다는 거죠. 징발. 그러니까 10만 명을 징발하여서 축이입니다. 어디에다가? 삭방입니다. 삭방은 북방을 뜻하죠. 그러니까 북방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뭘 싸웁니까? 성을 쌓는 거죠. 성을 쌓은데 전조입니다. 전조는 운송을 뜻합니다. 전자는 육상 운송이고요. 조자는 해상, 그러니까 해상 운송인데 이 근처가 바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통틀어서 그냥 전조는 그냥 수송이라고 뜻합니다. 그냥 수송이 심합니다. 왜요? 요원입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송하는데 너무 멀어서 자, 산동, 함피, 기로라 했습니다. 자, 지명이 있고 앞에 스스로 자자가 나오면 뭐뭐로 붙어입니다. 그러니까 산동에서부터 모두도 피, 기로라 했습니다. 피자는 당하다입니다.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수고로움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 10만 명을 징발하여서 북방에 성을 쌓아 지키는데 운송이 너무 멀어서 산동으로부터 모두 괴로워하였다. 비수 10, 100거 만 관고 익허라 했습니다. 자, 비자는 뭡니까? 돈이죠. 비용이죠. 뭘 하는데요? 이 성을 쌓는데 비용이죠. 이제 그 비용이 수, 10, 100거 만이라 했습니다. 자, 10, 100 뭐라고 참 애매한 말이죠. 한자에서는 9, 10, 100, 1000, 만 이런 단위는 특정 숫자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아주 많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수만금이 들어갑니다. 수만금이 들어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아의 창고가 더욱 텅텅 비게 되는 거죠. 관아의 창고가 텅텅 비게 되었다. 초, 대농, 관, 염철, 관, 포, 다, 치, 수형, 요기, 주, 염철이라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대농입니다. 저도 이거 뭔지 모르는데 뭐 어떤 관직명인 것 같습니다. 대농령은 뭡니까? 관자. 원래 이 관자는 필히 관을 나타내는 건데 선생님들께서 뭐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농령은 염철관을 관리하면서 뭡니까? 포다 많이 분포시킵니다. 그러니까 대농령이 염철관을 관리하면서 많이 분포시켰고 치수영이라 했습니다. 수영은 수영도의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영도의를 설치해서 뭡니까? 소금과 철을 주관하게 하고자 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사기의 평준서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흥, 지어, 효무, 사정, 사이, 광, 위덕이, 장건, 시계, 서역지역이라 했습니다. 서역지적입니다. 자치적자입니다. 자, 한나라 때에 뭡니까? 언제 흥합니까? 효무 때에 이르러 흥하자 사방의 오랑캐를 사정이라 했습니다. 사자는 일삼다, 정자는 정벌을 뜻합니다. 사방 오랑캐를 정벌하는 것을 일삼고 광위덕이라 했습니다. 이게 사방 오랑캐를 다 때려잡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일삼으니까는 이 사람의 그 위엄과 덕이 넓어지며 이게 위엄과 덕이 또 넓어지니까는 이제 뒤에 또 장건이라는 사람이 비로소 뭡니까? 서역의 자치를 이제 열게 되는 것입니다. 기후, 표기 장군, 격파, 흉노, 우지, 항, 호냐, 이때 혼야라고 읽었는데요. 이 글자는 원래는 간사할 사자지만 여기서는 야자입니다. 그런가 야자요. 호냐, 휴도 왕,
수공기지 시축 영거이서라 했습니다. 자, 그 뒤에 표기 장군이 어디를요? 흉노의 오른쪽 지역을 격파하니 누가요? 호냐안과 효도왕이 항복하여 마침내 그 지역이 텅텅 비어 비로소 영거 서쪽이죠. 이서니까 영거 서쪽 지방에 축 뭡니까? 성을 쌓게 되었으니라. 초치 주천군 후초발 삼인 충실지라 했습니다. 처음으로 주천군을 설치한 이후에 조금 사민입니다. 사민 사자는 옮길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이주시킨 거죠. 백성들을 이주하여 충실지입니다. 충자는 채울 충자고 실자는 열매실, 진실로실 이렇게 뜻하기도 하는데요. 열매는 어떻습니까? 꽉 차 있죠. 그래서 이 실자가 동사로 쓰일 때는 채울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뭐한 이후에 조금 백성들을 옮겨서 점점 그러니까 옮겨서 채웠으니라. 분치, 무위, 장액, 돈황, 열사군, 거, 양관언이라. 그 무위와 장액, 돈황을 나누어서 설치하여 사군의 배열한 거죠. 배열해 놓고 두 관문에 의지하도록 하였다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한서 서역전이라는 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보시면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다 대명사로 거의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문을 번역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사료를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그 한자 글자 하나하나를 잘 아셔가지고 선생님들 알고 있는 그 지명이라든지 인물들을 파악하면은 문제를 풀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